시작부터 우리가 좀 무겁지만 또 이야기를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경주에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사건이 생기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학생 개인 탓으로 돌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뭐 어쩌면은 그게 그 살아남은 자들의 어쩌면 더 편한 건지도 몰라요. 그렇게 떠넘기면 결국 자기는 이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테니까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학생이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적, 학교의 문화적인 그런 시스템적인 그런 구조의 요인이 분명히 존재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구조를 찾아서 학생들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교육의 환경을 바꾸는 것, 그게 이제 오늘 우리 교육 당국이란다든지 어른들이 해야 될 그런 역할들이죠. 근데 아니 직업계고 그 학생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학교 시스템이 얼마나 이렇게 빡빡하게 돌아가길래. 이제 일단 직업계는 그 기능 경기대회를 대비해서 기능반이라는 것을 이제 따로 이제 이렇게 만듭니다. 그 기능반을 통해 가지고 거기 이제 기능대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반 수업을 빠지기도 하고, 이번에 그 학생도 작년에 이제 아마 그 입상을 한 것 같아요. 네. 입상을 했는데 이제 원래 이제 다시 또 이제 대회에 나가면서 그 입상에 대한 압박감, 이런 것이 그 입상을 못하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압박감이 아마 상당히 극단적 선택의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아니 그 대회에서 수상을 하면은 어떤 혜택들이 많고 하길래 도대체 그 대회 때문에 그 오랜 시간 동안 학생들이 잠도 못 자고 매달리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물론 뭐 그거는 있습니다. 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은 나중에 이제 뭐 직업 선택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좀 우월적 위치를 가지듯이, 직업계 고등학교에서도 학생이 기능대회에 이제 입상을 하면은 그 취업에 상당히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지도교사에게는 뭐 승진의 인센티브가 주어지기도 하고, 대회 입상을 많이 하면 학교에는 또 교육청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인센티브가 많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학교가 또 그걸 통해서 학교의 명예를 높였다, 학교의 위상을 높였다 라는 대회 선전용이 되고, 이제 이런 엘리트 위주의 교육은 결국은 일반 학생들에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일반 학생들은 받침 역할만 해주는 그런 역할만 한다라고 했을 때 교육 자체가 전체적으로 전체 학생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정말 소수를 위한 그런 교육의 형태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뉴스를 봐도 그렇고요, 여러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그 내부에서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좀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을 거라고 진단하고 계세요? 그렇죠. 이게 뭐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는 뭐 어느 하나의 어떤 요인만으로 가지고 선택을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같은 거는 겪을 수가 있어요. 그 어려움 그것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 어려움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삶을 이제 초라하게 만드느냐라는 그런 거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선택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여져. 어른들이 만든 세상 속에서 앞만 보고 내달리는 사이 마음의 상처는 점점 커져만 가는데요. 무엇이 아이들의 마음을 병들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아이들에게 행복한 삶을 돌려줄 수 있을까요? 시시콜콜택시가 우리 지역의 모든 어른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 마음의 문을 열고 공감하실 준비 되셨나요? 요즘 청소년들은 보통 어떤 질병, 어떤 이야기들로 찾아와서 상담을 받고 문제들이 되나요? 네, 다양한 이유로 많이 오게 되는데, 주로 우울증이라든지 친구 관계의 어려움, 분노 조절의 문제, 부모님들하고 어떤 갈등. 실제로 이제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아마 경제적으로 좀 이게 충분한 지원을 위해서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서적으로 어떤 게 필요한지를 아마 잘 모르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나 지식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인들이 가지각색이 있겠지만 어떤 이유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는지, 단순히 진료로서 해결될 부분만은 아니고 우리가 사회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고 가정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뛰놀기 위한 어떤 그런 환경이나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굉장히 부족하죠. 놀이를 통해서 얻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을성이라든지 사회성이라든지 어떤 대화하는 어떤 능력 이런 부분들이 많이 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라날 때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하고 갈등이 생길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협상할 수 있는 능력, 대처 능력들이 키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환경적으로 사실은 자라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때요? 예전과 비교했을 때 아이들이 자해 혹은 넘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는 이런 비율들이나 추세가 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성인과 대비했을 때도 어떤지도 궁금해요. 네, 우리가 2008년부터 아이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거든요.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들하고 학생들 간의 교류도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현장들을 보면 학생들이 사실은 행복감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근데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저 중학교 때 약간 이런 손목을 긋는 게 유행같이 네네. 퍼진 적이 있어요. 네, 터지고 최근에도 그런 막- 부분이 있죠. 인증샷을 올린다든지 음.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도 있고 내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부분. 근데 이런 걸 한다고 스트레스 해소가 돼요? 예, 많은 아이들이 그 방법 이외에는 스트레스를 풀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이들한테 우리가 교육을 해줘야 되는 게 힘들 때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 방법 말고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이제 공부만 시키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경험할 기회가 적어지는 거죠. 부모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 학생들은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성인이 되면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성인이 됐을 때 노숙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다는 거를 부모님들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교육적으로는 어떻게 나가야 될 거냐? 공부라는 의미가 과연 공부인지 아니면 문제 푸는 기술에 지금 불과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생각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정신건강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신건강에 진단이 나오는 아이들을 진료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적절감, 소외감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적으로는 사실은 이 아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그런 얘기가 생각나요. 요즘에 유행어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그 힘든 상황에서도 공부해서 대학 가고 다 했는데 먹을 거 잘 먹고 학원 편안하게 잘 다니면서 자고. 너는 이거 너무 정신 상태가 좀 약한 거 아니니?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되지 싶어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장난감을 네.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추억으로 생각하거든요. 부모님들 시대에 소중했던 가치관을 지금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핵가족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아빠한테 혼나고 엄마한테 혼나면 방문 쾅 닫고 들어가서 핸드폰 만지고 네. 컴퓨터 하고 약간 이렇게 SNS를 하면서 시간을 또 많이 보내는데 또 이게 함정이더라고요. 또 SNS를 보다 보면 더 우울해져요. 이게 활자로 되기 때문에 잘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순간의 실수가 이게 말로 전달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이 되고 확대 재생산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게 내 자신을 공격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NS에 대해서는 교육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SNS를 어떻게 써야 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궁금해요. 좀 나쁘게 갈 수 있는 이상 증세라든지 그런 징후들을 좀 느끼는 경우들이 있나요? 네, 평소에 그 대화가 필요합니다. 네. 아이들이 힘들다고 하거나 학교에 가기를 싫어하거나 친구들하고 만남을 거부하거나 이런 부분은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평소에 이제 수다를 떨던 아이들이 교류를 차단하거나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거나 문을 닫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걱정하셔야 되죠. 마지막으로 좀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말씀을 남기고 싶을까요? 네, 아이하고 좀 더 친해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밥 먹었니? 숙제했니? 학원 갔다 왔니? 이거는 대화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아이들하고 수다를 떨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형태의 대화니까 가볍게 대화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평소에 생각하는 거, 평소에 말하는 거를 보고 배운다는 생각으로 부모님들이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아이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가정교육을 한다면 그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거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선에서도 우리 학생들을 만나지만 또 학교에 찾아가서도 학생들을 만나잖아요. 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많은 학생들의 청소년들의 마음을 잘 이렇게 어루만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